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C 자격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자격시험 ITQ 엑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부터 공개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107회차 공개 문제 파일이 있는데 해당 문제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zip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거나 하셔가지고 PDF 문서를 열면 ABC형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파일로 미리 오픈을 해놓은 거는 A형 문제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엑셀 2016 버전이 현재 아마 표준 버전으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이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주의사항 교육이나 뭐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그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서 잘 따라하시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탕화면에 저장을 미리 해놓는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도중에 튕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3 107 A형이라고 해서 저는 저장을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처음에 시험장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좀 순서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장에 가장 먼저 가게 되면은 신분증 검사를 먼저 합니다. 자, 신분증 없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지죠. 시험 응시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필수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 청소년증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분들은 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는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뭐 여권 같은 것도 원래 인정이 됩니다. 학생분들도 혹시나 여권 같은 게 있으시면은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소지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디서 만드냐면 여러분들 행정복지센터 가면 만들 수 있죠. 청소년증은 행정복지센터 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학생분들은 청소년증, 성인분들은 주민등록증 이렇게 꼭 아니면 운전면허증 꼭 이렇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도 인정되고요. 아시겠죠?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에 수험표도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겠죠? 네, 자격증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수험표를 안 들고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험표 당연히 챙겨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나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수험표는 들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제가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착각을 하거나 뭐 시험장을 제대로 못 찾아가거나 그런 변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항상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길눈이 밝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험 장소 위치를 찾아가려면 수험표를 가져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필수 준비물들이니까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정색 볼펜 같은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볼펜 같은 거 한 자루 챙겨가셔야죠. 왜냐하면 시험지가 혹시나 종이로 지급되게 되면 시험지 종이 지급이면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하나씩 문제 작업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문장을 자꾸 읽다가 점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게 좀 여러분들 집중력이 되게 흐트러지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를 하냐면은 시험 문제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지문이 되게 이게 많은데 이거를 읽다가 어디까지 했지? 막 되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볼펜으로 이거를 작업을 한 부분을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거나 뭐 밑줄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침착하게 풀어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각각의 요소별로 작업을 다 이행을 기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펜 한 자루 정도는 꼭 챙겨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문제지 분석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분증 검사가 끝났어요. 자, 신분증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 검사가 끝나면 자리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리 배치도에 맞게 지정 좌석이 있어요. 지정 좌석에 반드시 착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나 여러분들 이제 그 키보드 상태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키가 잘 안 눌리는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키가 제대로 안 눌리거나 마우스가 뭐 오른쪽 버튼이고 왼쪽 버튼이고 뭔가 안 눌린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꼭 감독관한테 손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험 진행되고 나서 막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자리 교체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번거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우스 키보드 상태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여러분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응시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공공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키보드가 안 눌리거나 마우스가 안 눌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맞죠? 이게 어떤 뭐 학원을 따로 시설 시험장을 빌려서 쓰는 거거나 국비지원센터를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키보드 상태 점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 잘 안 되면은 감독관한테 손들고 얘기하세요. 네, 반드시 감독관한테 알려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상태 점검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는 부분이 이제 시험지 배부를 받겠죠. 네, 시험지 배부를 받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2023년도 기준 시험지를 종이 형태로 지급을 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장을 최근에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이 형태로 만약에 지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거기에 인적사항 같은 거 뭐 적기도 하겠죠. 뭐 이름을 적거나 뭐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거 메모를 할 겁니다. 네,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험지 배부 받고 나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막 교육 받을 거예요. 뭐 제한 시간은 뭐, 60분으로 제한 시간이 되고,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 반드시 저장 버튼과 답안 전송을 완료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규정을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감독관이 작업을 잠깐 중지시킵니다. 중지 명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나서 뭘 요청하냐면은 저장하기를 하고 반드시 답안 전송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에 따라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 시험 쳤을 때는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안 전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감독관이 지시한 거에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흐름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반드시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래요. 작업하다가 실제로 뭐 파일이 강제 종료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오류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중간중간에
반드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감독관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냐면 당시 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 감독관이 실제로 이런 절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엑셀 2016 버전이 아니라 저는 ITQ 시험을 엑셀 2010 버전으로 당시 응시를 했던 경험자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는 그 시험 진행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크게 규정이 다르지가 않다면 거의 이거랑 흡사하게 진행되거나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독관이 지시하는 거는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 작업을 감독관이 중간중간에 할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지 배부받고 뭐 기타 뭐 파일 뭐 전송 뭐 답안 전송이나 뭐 저장 위치 다 정했어요. 다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험 시작입니다라고 감독관이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선언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예, 실시간으로 카운트가 진행되죠. 예. 정확히 1시간 제한 시간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어느 정도 관리하시면서 하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처음 연습하는 분들은 일단은 시간 상관없이 일단 기능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처음에는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시험 보러 갈 수준이 되게 되면 알아서 60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끝낼 실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는 분들은 너무 처음에 시간분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능 연습을 하나하나씩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다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제방사항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ITQ 엑셀 문제지를 제가 미리 띄워놓은 이 A형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시험 시작입니다 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A열 너비를 1로 맞춘다. 얘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의 지시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번째 동그라미 보이죠, 지문? 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작업 시트라고 했기 때문에 1작업부터 4작업까지 4개의 시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 작성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시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트 이름이 첫 번째 시트는 제1작업이라고 반드시 이름이 지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2작업이라고 반드시 이름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3작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름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 미리 설명드릴게요. 시트 이름 수정 방법은 원래 시트에 마우스를 커서를 대고 빠르게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더블 클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블 클릭 현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빠르게 2번 누르시면 시트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을 여기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름 바꾸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빠르게 2번 누르는 게 체질상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싹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름 바꾸기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깜빡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 수정 작업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한다? 이름 바꾸기 메뉴를 누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트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
얘가 첫 번째 방법, 얘가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 제4작업 시트, 아까 여기 지문에서 얘기한 제4작업 있죠? 제4작업 시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세요. 좀 설명드리면, 이 4작업 시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참고해서 알고 계세요. 이건 나중에 차트를 이 1작업에서 만들어서 별도로 시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작업 시트는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삭제할게요. 네, 지금은 그냥 제가 이 시트 설명 때문에 만든 거지 이게 원래 4작업 시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만 만들어 두셔도 돼요. 자, 제 1작업 시트 부분을 일단 클릭해서 A열 너비를 전부 다 1로 바꿉니다. 자, 이거 열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서툴 수가 있는데, 자, 마우스를 이렇게 커서를 이 A열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A 글자 근처에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 표시로 화면이 바뀌거든요. A열 부분이 녹색 표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뻗어 있는 방향으로 모양이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A열이 범위가 전체가 잡히거든요. 이게 1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시트의 끝까지 잡혀요, 이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아래 방향으로 간 건데, A열 클릭해버리면 1048576 여기까지 전체가 다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막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대부분 강의 영상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는데, 열 전체를 아예 그냥 통째로 잡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다 A열 위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 떴을 때 왼쪽 버튼 누르시면 끝까지 잡는다. 1번 행부터 시트의 마지막 행인 1048576 행까지가 전부 다 A열이 이렇게 범위로 잡히는 개념이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A열에 대한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걸 이제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여기에 열 너비 메뉴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열 너비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본 값이 원래 한 8.38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1로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A열 너비를 1로 이행을 한 게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작업 시트를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2작업 시트도 똑같이 해야겠죠. 2작업 시트도 클릭해서 확대 좀 할게요. 자, 여기 A 이쪽에 마우스 왼쪽 버튼 딱 누르시면 범위가 다 잡히죠. 이것도 지금 1048576 행까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열 자체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열 너비 누른 다음에 1로 바꾸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3작업 시트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A열 너비 여기 클릭할 수 있죠?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잡히죠? 그럼 내가 A열을 제대로 선택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열 너비를 여기서 메뉴를 누를 수가 있어요. 자, 눌러서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지시사항대로 답안 작성 요령대로 A열 너비를 1로 설정한 게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제4작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전혀 감점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애초에 4작업은 시트 위에 차트가 들어가야 되는 작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열 너비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 반드시 A열 너비를 1로 설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건 이제 해볼게요. 자, 열 너비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트 이름까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까지 해줬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개를 다 해준 거예요. 자, 얘는 좀 제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시트 1작업 시트부터 작업을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지시사항에 보면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라고 해서 240점 분량의 문제 지시사항이 있죠. 네, 배점이 24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작업 부분을 최대한 고득점으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1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미리 좀 설명드리면 1작업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특히 오타가 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력 작업하면 오타가 나게 될 건데 오타가 나게 되면은 2작업, 3작업까지 결과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이 시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타 안 나게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타자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되고 영문 타자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 타자로 여러분들 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독수리 타자는 좀 면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혹 독특하게 독수리 타자로 엄청 빨리 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어디서 영상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빠른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타자 실력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글 타자, 영문 타자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하는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연 설명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준비를 하자 이거죠. 배경을 알고. 아시겠죠? 네. 자, 어떻게 하냐. B에, 여기 보면 4번 셀부터 해서 관리번호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1일 렌탈료까지 이제 뭐 타자 입력을 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 뭐 괄호 숫자도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괄호로 된 숫자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타자 입력을 이제 들어갈 건데, 미리 좀 알고 계세요. 괄호로 된 숫자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입력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원래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함수 작업입니다. 함수 작업. 그래서 계산 작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입력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괄호 숫자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B의 4번 셀 보시면 관리번호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네,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죠. 차종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차종을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첫 줄 보이게 해서 입력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자, 관리번호. 자, 입력한 뒤에 여러분들 주로 어떤 방식으로 포인터를 옮기냐면 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입력을 하고 나서 방향키를 오른쪽을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방향키 오른쪽이 안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탭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탭키. 탭키를 누르면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것 좀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입력했잖아요. 탭키를 딱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참고하세요.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포인터가 아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기본 엑셀 기능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옵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기본 동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번호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차종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고, 차량 입력하고 탭키 누르시고, 연식 입력하고 탭키 누르시고, 1일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입력 스킬인데 여러분들 이 두 줄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셀 한 칸에서 이걸 셀이라 그래요. 네모난 걸 셀이라 그럽니다. 셀 한 칸에서 두 줄을 만들려면 반드시 단축키를 써야 합니다. 단축키. 단축키 뭐가 해당되냐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두 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편집 모드로 들어갈 건데 편집 모드 단축키는 F2입니다. F2 키를 누르시면 편집 모드 단축키가 활성화가 돼요. 아시겠죠? 이게 수정 모드예요. 수정 모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네,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이는 모드가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수정 모드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Alt 엔터 키를 누를게요. Alt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여기 두 줄이 생긴 거예요. 두 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달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지에 나온 대로 렌탈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단축키를 반드시 숙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 두 줄로 입력하는 걸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계속 입력을 해볼게요. 자, 1렌탈료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밑에 줄로 내려갈 것이고 괄호 열고 5일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포인터가 밑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입력할게요. 전월 예약 건수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거나 탭 키를 누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입력할게요. 주말 렌탈료 입력하시고 탭 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대여 지역 입력해 주시고 뭐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탭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글자가 잘렸죠. 원래 여기는 데이터가 다 보이는데 화면상으로 보면은 이게 너비가 좁아가지고 잘려 있습니다. 이건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H하고 I 사이에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되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뜨거든요. 이 모양이 떴을 때 더블 클릭을 빠르게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접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끌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은 너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화살표 모양 이렇게 뜨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잘렸죠? 그러니까 여기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돼.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가 있다. 더블 클릭을 누르시던지. 그럼 자동으로 너비를 맞춰주거나 늘려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어요. 첫 줄 이 주황색 부분 이거 입력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시험지는 이게 흑백 시험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흑백 시험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컬러지는 너무 비싸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시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백 시험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시험장에서는 회색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좀 알고 계세요. 원래 흑백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문제지가 공개되어 있는 게 색깔이 입혀져서 이게 컬러지로 나온 거지 원래 시험장에서는 흑백 시험지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업을 다 했겠죠. 다 작업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력해야겠죠. 자, 여기 관리번호부터 쭉 입력할게요.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대소문자를 전환하는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원래 영어 알파벳을 입력할 때 대문자 입력 모드가 있고요. 소문자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설명드릴게요. 영어 알파벳을 대문자를 입력을 하려면은 대문자, 소문자 둘 다 이 전환을 하려면은 서로 전환을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캡스락이라는 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런 단어로 적혀 있는 그 단축키가 있거든요.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이 캡스락 키가 바로 대소문자를 전환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캡스락이 영어 알파벳 대문자 입력 모드와 소문자 입력 모드를 서로 전환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면서 적절하게 전환해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대소문자 전환 단축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영어로 이 한영 키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 한영 키가 이게 뭐냐면은 이 단축키가 뭐냐면 한글과 영어를 서로 바꿀 수 있는 단축키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영 이렇게 한 슬래시형 이렇게 돼 있는 이 단축키가 있어요. 이 키를 누르시면 한글 영어를 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입력하겠죠. CP-001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001 자, CK-002 그 다음에 VH-001 자, 그다음에 SP-002 이로 입력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SH-003 자, 그 다음에 VP-002 자, 그 다음에 CK-003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옆에 봤더니 차종이라고 또 있죠. 차종 부분을 입력을 할게요. 자, 차종은 승용차 그 다음 SUV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승이라고만 입력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자동 완성이 돼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칭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전문 용어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 이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원래 위에서 이렇게 입력했던 글자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은 글자를 만약에 넣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승만 입력해도 나머지가 들어가죠? 이러면 시간 단축이 좀 될 수 있겠죠.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승만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돼서 입력이 완성이 됩니다. 승합차 입력을 이건 다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S만 입력하셔도 나머지 UV가 쳐져요. 이거 자동 완성 기능 되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S만 입력하셔도 UV가 자동으로 쳐지죠. 그 다음에 승합까지 입력하셔야지 이제는 차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돼요. 왜냐면은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둘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승합까지 입력하셔야 차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용까지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차라는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나 탭키를 누르셔서 입력을 끝내시고 자, 이제 차량 부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부분을 입력하는 거를 보면은 자, 이 차량 밑에다가 신형 K5 이렇게 입력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소렌토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신형 소나타 엔터키 누르시고요. 카니발 엔터키 누르시고요. SM-QM6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시고요. 산타페 엔터 누르시고요. 스타리아 엔터키 누르시고요. 그랜저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이 항상 끝나고 나서는 탭키나 엔터키를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편집 모드로 돼 있는데 뭔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 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입력이 끝나는 건 완전히 엔터예요. 엑셀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 연식. 자, 연식 여기 부분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2022 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0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2 입력하고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0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2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1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2022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 2021
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똑같이 뭐 천천히 치시면 돼요. 다음 1일 렌탈료 쪽 입력할게요. 자, 1일 렌탈료 쪽을 입력을 하려고 보면 여기 이제 숫자가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50 컴마 기호를 여기서 넣고 000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굳이 컴마 기호를 여기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 콤마 기호는 억지로 입력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의 팁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 콤마 기호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오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타가 나면 숫자로 인식을 못한다.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오타가 나면은 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콤마 기호 억지로 넣지 마세요. 네.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넣으세요. 5, 0, 0, 0, 0. 네. 숫자만 넣으면 돼. 콤마 억지로 넣을 필요 없어요. 85, 0, 0, 0. 그 다음에 6, 0, 0, 0, 0, 1, 0, 0, 0, 0, 0. 10만이죠. 그 다음 11만. 그 다음 9만. 그 다음 105, 000. 그 다음 9만.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컴마를 안 넣었죠, 제가 지금. 안 넣었어요. 컴마 기호 전혀 안 넣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끌으면 범위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단축키가 있죠. 범위 잡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범위 잡는 단축키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방향키를 연달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범위 잡는 단축키 방법이거든요. 예,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 누르시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뭐 이것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던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냐면 지금 얘가 컴마가 여기 시험지에는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갖다 대니까 말풍선 뜨죠? 이 말풍선을 잘 읽어보셔야 돼. 자격증을 정말로 나는 꼭 A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합격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OA 자격증 준비하실 때 이 말풍선 뜨는 거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메뉴에 갖다 댔을 때 이 문구가 실제로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눈에 익혀두셔야 돼. 자, 원래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이 금액 범위나 어떤 숫자 단위에서는 컴마 기호가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라고 명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뜨나요? 쉼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를 누르면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마 기호가 이렇게 찍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굳이 내가 여기서 입력할 때 일일이 컴마 기호를 타이핑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런 편의 기능이 제공이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냈다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컴마 이거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시험지에 나와 있는 형태랑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컴마 억지로 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거 입력해야 되죠? 좀 여기 이동할게요. 자, 1 렌탈료 5일 이상 부분이죠?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컴마 넣으실 필요 없어요. 42000, 75000, 50000, 85000, 95000, 83000, 90000, 80000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반복 연습할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에
이 아까 보셨다시피 컴마 기호가 여기 있죠. 예,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 스타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컴마가 세 자리 단위로 찍혀 들어갑니다. 됐죠? 간단하죠? 예, 굳이 컴마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 예약 건수라고 지금 이제 시험지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입력할게요. 8, 엔터, 6, 엔터, 11, 엔터, 8, 엔터, 10, 엔터, 7, 엔터, 5, 엔터, 7, 엔터. 네, 이렇게 천천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을 이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상은 정말로 기초적인 것부터 최대한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내용을 꾹꾹 담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자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주말 렌탈료는 입력을 했어요. 이제 여기 주말 렌탈료 입력할 차례죠. 네, 여기 입력할 차례죠. 자, 주말 렌탈료 쪽. 여기는 지금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게 괄호 1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시험지에 여기에 괄호 1부터 괄호 6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계산 작업 부분이에요. 계산 작업. 7번도 물론 계산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험지에 보시면은 괄호가 6번까지 찍혀 있거든요. 얘 계산 작업이기 때문에 문제 번호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자 입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예. 아까도 미리 설명드렸는데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워두셔요. 예, 비워두셔도 돼. 이대로 비워두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번 함수. 예,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 예. 물론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가 1번 함수 문제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놔야지. 예.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1번 함수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 표시해 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편의상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여기가 1번 함수 구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아까 여기 옆에 보시면 대여 지역이라고 있죠. 여기가 2번 함수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2번 함수 표시해 놓을게요. 예. 그냥 하나의 팁입니다. 팁.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예, 왜 이렇게 돼버렸냐? 예, 전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돼. 저처럼 하셔도 되고, 그냥 표시 안 하셔도 되고, 본인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함수 영역, 여기 보면 4번 함수 영역 표시되어 있고, 여기 앞에 부분부터 좀 하는 게 좋겠죠? 나와 있는 게 그래도 먼저 나온 거 먼저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 부분 작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번 셀이냐면, 이 시험지를 잘 보셔야 돼. B의 13번이거든요? B의 13번. 그럼 B의 13번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셀 주소가 떠요. 이게 이름 상자 쪽에 셀 주소 포인터 가리치고 있는 셀 주소 위치가 여기 뜨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작업셀을 하고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B의 13번 셀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1일 렌탈료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 합계도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릅니다. 둘 다 입력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시험지에도 나와 있지만 3칸을 합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 B, C, D 해가지고 13개를 지금 합친 거죠. 3칸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3칸을 잡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3칸이 하나로 셀 병합이 이루어진다. 합쳐진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얘도 똑같이 잡고 3칸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3번 괄호죠. 이게 몇 번 셀이냐면 2의 13번 셀이죠. 그럼 2의 13번 셀이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죠. 여기가 3번 함수예요. 여기가 3번 함수 자리, 그 다음 여기가 4번 함수 자리죠.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1일 렌탈료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뭐, X 표시 여기 돼 있죠? 네. 여기 아까 이 자리. 그래서 여기 두 칸입니다. 이 두 칸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일단 합쳐집니다. 네, 합쳐지고요. 그 다음 X 표시를 이제 미리 해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혹시 빼먹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해 놓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셀 서식 창이 뜨죠. 여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선이 여기 얘가 선택되어 있어요. 제일 왼쪽에 아래 부분 이 선이거든요. 기본 실선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거 대각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X자 표시가 뜹니다. 이게 대각선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옆에 부분인데 또 한번 이 자리죠. 8만 밑에 쪽에 포인터 이동한 상태에서 여기에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죠. SUV 차량의 개수. 근데 얘도 보시면은 지금 3칸이 합쳐졌어요. 일단 입력을 할게요. 자, 그대로 제가 여기 위에도 하겠습니다. 위에. 자, SUV 띄고 차량에 띄고 개수 입력을 했어요. 자, 이 띄어쓰기 여러분들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3칸을 합치죠. 네, 그래서 1번 함수 자리 밑에까지 합쳐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3칸이 합쳐지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리에 보시면은 차량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 타자 입력 원래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위에서 입력을 우리가 한번 했거든. 네. 여기 있죠? 차량. 얘 복사 떠서 여기다 붙이셔도 돼. 그러셔도 되는데, 나는 복사 붙여넣기가 자신 없으시면 그냥 글자 직접 입력하세요. 차량. 네,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형 K5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입력 안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는다. 네,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지문을 보시면 미리 설명드릴까요? 여기에 나중에 그게 있어요. 이 H14번은 유효성 검사 기능이라는 걸 어차피 써서 이걸 표시되도록 하기 때문에 H14번은 굳이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H14번이거든요. 네, 여기는 넣으실 필요 없어요.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1일 렌탈료 얘 똑같이 입력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얘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복사 떠서 붙이셔도 된다 이거지. 얘를 복사 떠서 여기다 붙이셔도 돼. 그대로 되는데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1일 Alt 엔터 렌탈료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네, 영상 앞에서 단축키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로 됐고,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 입력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제지에서 제시된 거는 입력을 다 한 거예요. 표의 한정에서는 입력을 다 했습니다. 위에 원래 제목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안 한 거냐면, 어차피 나중에 이 조건 부분에서 이 제목 부분을 작업을 다루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먼저 입력을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된다. 네, 관리 번호부터 여기 1일 렌탈료까지. 네,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일 렌탈료 옆에 여기 6번이라고 괄호 쳐져 있죠. 네, 여기도 제가 그냥 표시를 해놓을게요. 6번 함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5번 함수가 있어요. 아까 SUV 차량 개수 옆에 5번 함수 자리죠. 괄호 5번 써 있으니까 여기가 5번 함수입니다. 함수를 각각 구해야 되는 자리를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입력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왜? 뭐 한번 말씀드렸잖아. 영문 타자랑 한글 타자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입력 작업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쭉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조건을 하나씩 맞춰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 자, 잘 보세요.
이 조건 부분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셔야 돼. 예, 천천히 해야 됩니다. 볼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로 뭐 종이 형태로 출력하신 분들은 이 표시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기능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연습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으로 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죠. 모든 데이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하고 1번 사이에 여기 이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얘를 누르시면은 범위가 다 잡혀요. 이 1작업 시트 전체 범위가 다 잡힌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온 대로, 자 보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세팅하셔야 돼.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글꼴이라는 메뉴 설명이 떠요. 여기가 글꼴 자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눈에 좀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다 클릭을 해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당연히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 나온 대로 굴림.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클릭해서 굴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엔터를 반드시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셔야지 적용이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엔터 키 꼭 누르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위에 있는 이 홈 메뉴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글꼴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맑은 고딕으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는 거는 이겁니다. 네, 뒤로 가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나는 여기 있는 거는 찾기가 좀 힘든데,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도 떠요. 여기도 글꼴이라고 떠요. 심지어. 보이시나요? 예. 이거 은근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이거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셀 서식을 들어가도 있어요. 셀 서식을 들어가도 여기 글꼴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래 이 지금 글꼴이 여기 나와 있죠. 맑은 고딕. 얘를 굴림으로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서 찾으셔도 돼. 됩니다. 예. 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스크롤바로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타자 입력이 제일 빨라요. 사실 글꼴을 적용할 때. 어떤 서식을 적용할 때는 그 타자 입력을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찾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이 굴림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옆에가 이게 숫자 11 적혀 있죠. 자, 문제 지금 보시면 여기 11포인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셀 서식창 띄운 상태에서 여기가 크기가 11이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걸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좀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굴림 입력하고 엔터. 예. 그 다음 크기는 11이 지금 돼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죠. 얘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왜냐 11포인트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펜으로 동그라미 치셔야겠지. 시험지에서는. 맞죠?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표시를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할 건데,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숫자나 회계 서식 같은 경우에는, 자,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표를 아까 제가 입력했던 거에 지금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그 굴림으로 바꾸니까 글자가 좀 가느다랗게 변하긴 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또 이게 또 안 보이죠? 글꼴을 바꾸니까 얘가 좀 글자 모양이 바뀌면서 너비가 좀 모자라요. 그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늘릴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숫자 부분. 우리가 말하는 숫자 데이터나 회계 서식은 뭡니까? 여기 이 표에서 봤을 때 네? 어느 게 숫자 데이터예요? 얘가 숫자 데이터죠. 이만큼. 그 다음 여기도 숫자 데이터죠. 예. 이거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회계 서식이 이미 적용된 상태라고 봐도 되고, 예, 여기가 숫자 데이터. 이만큼이 숫자 데이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의구심을 가지죠. 얘는 그럼 무슨 데이터예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얘는. 예, 이건 문자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였잖아요. 예, 이거는 문자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순수 숫자로만 들어간 거를 우리가 숫자 데이터로 취급을 해요. 일단 이거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데이터 종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문제 지문에서 얘기했잖아. 숫자나 회계서식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컴마가 들어간 건 회계서식으로 보는 게 맞고 숫자 데이터도 맞아요. 단지 컴마를 찍었다는 얘기일 뿐이지. 맞죠? 얘도 숫자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숫자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쪽 정렬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 버튼 제가 보면 오른쪽 맞춤이라고 있죠. 얘를 하란 얘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 좀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험지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른쪽 맞춤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럼 굳이 눌러도 되느냐? 누르셔도 돼. 안 누르신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보이시면 보면 아실 텐데 이미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셀을 보면은 지금 숫자가 다 오른쪽에 쏠려 있잖아. 그럼 얘는 이미 오른쪽 맞춤이 돼 있단 얘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굳이 얘를 안 누르셔도 돼. 이거 안 누른다 그래도 감점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좀 알고 계세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눌러도 어차피 똑같아. 봐봐, 똑같잖아. 단지 이게 눌렸다 안 눌렸다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원래 오른쪽이 가 있어. 엑셀 특성상. 숫자 데이터는 원래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으로 쏠리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 데이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거 숫자 아니에요. 문자 데이터예요. 왼쪽에 쏠려 있는 거는 문자 데이터, 오른쪽에 쏠려 있는 거는 숫자 데이터예요. 엑셀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오른쪽 정렬은 할 건 다 했어요. 뭐 숫자 데이터는 이게 끝이야. 숫자 데이터는 이게 끝이거든.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 건들 게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거 이제 여기 보세요. 나머지 서식이라 그랬죠. 예,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오른쪽 맞춤을 한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라? 가운데 정렬로 해라. 자, 그래서 표를 보더라도 다 가운데 맞춤이 돼 있어요. 셀의 정 가운데로 글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맞춤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관리번호부터 일단 여기 대여 지역까지 쭉 잡을게요.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필드 영역 쪽을 범위 잡고 여기에 가운데 맞춤 있죠? 얘를 눌러주면 전부 다 가운데로 갑니다. 네, 전부 가운데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쭉 잡을게요. 이만큼 잡아줍니다. 원래는 이만큼만 하셔도 되는데 원래 여기까지가 대상이 맞으니까 기하이면 한 번에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지 나온 대로 가운데 맞춤 됐죠. 네, 똑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죠. 여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되게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리송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정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미리 설명드리면 함수는 굳이 정렬 작업을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한다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뭐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래 가운데 정렬 하세요. 근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점 대상에서 얘는 정렬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따로 취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작업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만 정확히 구하면 되지
굳이 이거 정렬까지는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감점시키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근데 뭐 굳이 꼼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다 가운데 맞춤 하세요. 네, 함수 영역도. 함수 영역도 가운데 맞춤 하셔도 돼. 안 하신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 맞춤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죠. 이가 차량 여기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1일 렌탈료도 가운데 맞춤 가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제가 일부러 비워놨다 그랬죠. 비워놓는 자리인데 여기도 그냥 가운데 맞춤 하세요. 그러시면 돼.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정렬 작업을 맞추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영역과 문자 영역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것은 뭐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딱히 뭐 봤을 때 예외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 제목 부분, 그 다음에 이 결제란, 뭐 이런 게 예외적인 부분이겠죠. 맞죠? 뭐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이 함수 부분.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기 계산 작업을 하는 구간이 핵심인 거지, 이게 정렬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감점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 근데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게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 맞춤 해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느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뭘 한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다 한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됐죠? 네. 자, 지금 굉장히 제가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최대한 꾹꾹 담아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벌써 녹화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자, 이 동그라미 첫 번째를 한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입시를 해서 어떤 주변 행정 작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트 작업 부분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 열너비 맞추는 방법, 그리고 타자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지시사항을 하는 정렬 작업까지, 글꼴 맞추고 정렬 작업하는 것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좀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